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심리맨 상담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 함께 구독을 해주시면 트랜서핑을 적용하는데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타프티 강독을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오늘 나갈 주제는 26번째 페이지 135페이지에 있는 주제입니다. 제목은 조작하기. 우선 제목을 훑어볼까요? 조작하기. 이 조작하기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으로는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뭔가를 조작한다 이런 좀 안 좋은 의미로 우리가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조작하기란 무슨 말이냐? 이제 이 타프티의 전반에 흐르는 기본 사상을 다시 한번 건드려야겠는데, 앞에 이 그림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화, 필름과도 같은 그런 세상이죠. 영화, 필름은 시나리오를 담고 있죠. 시나리오 안에는 배역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전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기본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이게 타프티의 사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타프티에서 다운머리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필름을 가져오는 것, 옮겨 타는 것. 이것을 이제 트랜서핑 1.0 버전에서는 인생 트랙을 이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해 변화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팔자 고치는 거죠.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들여다보면 뭘 조작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이 세상, 이 현실을 조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조작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람, 타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상대방, 사람을 조작할 수도 있다.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게 부메랑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은 끌어들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특정 인물은. 왜냐하면 그 사람도 고유의 선택권, 그 사람만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인물을 내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나친 의도를 사용해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은 되기도 어렵거니와 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타인을 끌어오고, 이 한두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집단을 끌어오고, 그리고 그 집단을 어떤 목표로 하는 바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의식을 조작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지만 있을 수 있다. 해서는 안 되지만 있을 수 있다. 그럼 누가 이런 걸 하느냐? 이게 바로 펜듈럼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펜듈럼의 전위부대, 펜듈럼의 조직들, 단체들, 이들이 뭘 가지고 해요? 권력. 권력은 이제 금권력하고도 관련이 있죠. 돈이 있으면 또 기득권이 생기고, 이런 자들이 조직을 힘을 빌어서 펜듈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뭘 파고듭니까? 의식을 파고들죠. 잠재의식에 메시지를 꾸준히 집어넣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개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무수한 사람들을 특정 소기에 그들이 의도, 목적을 위해서 조작하고 조종을 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게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이러한 이들은 계속 존재해 왔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펜듈럼 세상에서 부화뇌동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비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 펜듈럼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수세기에 걸쳐서. 인류 역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진행되는 한 이러한 펜듈럼과 펜듈럼의 전위부대인 사람들의 의도는 계속 수행될 것이다. 이 조작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이들의 목표에 동조하고 부하내동하게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아주 세련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밌다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자극적이어서 자꾸 접촉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들의 의도에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방면, 소극적인 방면에서 거론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조작하기는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는 이러한 조작을 자행하려는 그러한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에 또 펜듈럼의 흐름에 우리는 저항하는 것이나 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피해야 된다. 걸려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럼 이제 조작하기가 뭐냐? 우리 이 책에서 말하는 조작하기는 현실을 조작한다. 근데 여기에 또 수식어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 넣어줘야 돼요. 누구의 현실? 나의 현실. 나만의 세계의 층. 나의 현실을 조작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조작한다, 또는 현실을 조종한다, 또는 현실을 통제한다. 이렇게 이제 다 비슷한 언어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이번 주제에서 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또 잘 살펴봐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형상과 그림자.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개념. 각각의 단어야 뭐 이미 알고 있는 단어겠지만 타프티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이것과 관련한 걸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라는 것은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자, 저 무수한 가능태 공간, 에너지 차원의 가능태 공간, 물질 세계,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는 물질 세계의 공간. 자, 이렇게 볼 때 형상이라는 건 뭐냐? 그 이제 형상과 그림자 얘기를 할 때는 거울이라는 걸 특정을 해야 돼요. 거울이라는 개념 하에 형상과 그림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울 그려놨죠? 그럼 우리 집에 다 거울 있잖아요. 그죠? 거울 보시면 거울 밖에 내가 있고 거울 안에 내가 있습니다. 거울 안에 나는 비춰지는 나죠. 이렇게. 거울에 내가 비춰집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림자라고 해봅시다. 왜냐하면 거울 밖에 있는 내가 실상이죠. 그럼 이제 거울 밖에 있는 나를 형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필름이고 시나리오가 담겨있는 필름, 영화 필름이지만 동시에 또한 측면에서는 이 세상은 거대한 거울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거울의 특징을 살피셔야 되는데 거울의 특징이 뭐예요? 반영하는 거, 있는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 어떠한 특정한 형상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 그래서 형상과 그림자, 이걸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반영된 거를. 형상과 그림자의 관계.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형상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무엇이 먼저이냐?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심상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특정한 형상에 따른 그림자를 불러온 거라면, 오늘 얘기하는 이 조작하기라는 건 뭐냐면 그림자를 만들므로써 형상을 실체화해버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빛이 있고 사물이 있고, 사물이 있으면 그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그럼 이제 이게 실체고 이게 그림자 반영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이건 실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데 이게 이제 뒤집히는 거죠. 이 컵을 갖다 놓음으로써 그림자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림자를 이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림자를 그렸어. 그랬더니 형상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반대되는 원칙이죠. 내가 이 펜을 글씨를 쓰니까 막 손에 펜이 생겨.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재밌죠? 네. 이러한 측면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거울에 가져와서 우리가 심상화를 한다는 것은 저 가능태 공간의 특정한 어떤 목표, 미래 프레임, 목표 이런 것들을 심상화함으로써 그것이 현실의 그림자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현실의 그림자로. 그리고 그 그림자가 이제 나의 현실이 되고. 네. 그런데 이 현실에서 이 그림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형상이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거. 네. 요런 관계. 역의 관계죠.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자라는 건 실체는 아닌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는 더 쉬운 말로 뭐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인 것처럼 똑같잖아요. 그림자가 거울에 반영된 모습이 실제 모습하고 똑같죠. 다만 손에 안 잡혀요. 그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아. 헷갈려. 이게. 그래서 무수한 거울 속에 내가 들어있으면 누가 진짜인지 몰라. 헷갈려. 그 헷갈린 걸 이용하는 거죠. 이 거울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내가 바꿔버림으로써 새로운 형상이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그림자를 이용하는 기술이고요. 이 조작하기에선 바로 그런 방식으로 현실을 조작하겠다 이겁니다. 이 현실을 조작하겠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어떤 사건 진행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마네킹을 바꾸는 현실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 그림자 조작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정확한 어떤 용어적인 개념에서 관계 이런 거를 아주 정확하게 살피면은 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에 묶이지 마시고 이러한 전반적인 개념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가 이런 이치를 살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이래서 이제 거울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현실을 어떻게 조작할 거냐. 조작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의도가 들어있죠. 나의 뜻이. 이건 이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의도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남을 해치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 조작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해치는 조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뜻을 가지고 나의 의도로 현실을 통제하고 현실을 조종하고 조작하고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방향, 역방향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방향, 역방향은 말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미래의 프레임, 어떤 목표의 심상화를 통해서 외부 의도를 타고 그것이 현실로 오게끔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건 정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역방향은 뭐냐면 당구를 치면 직접 홀에 넣는 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막 돌면서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했을 때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정방향, 역방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과 그림자, 이 이미지, 이 관계를 이제 아시겠죠. 형상과 그림자의 관계.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지금 그림을 계속 반복해 왔는데 사실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가능태 공간과 물질 세계의 물질적인 공간이 제가 그린 것처럼 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저쪽 이쪽 이런 물리적 공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현실에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육체가 있을 뿐 아니라 육체를 둘러싼 에너지가 있잖아요. 공존한단 말이에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능태 공간의 에너지적인 차원의 세계가 중첩돼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첩해서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계속 그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말로 하면 말의 한계가 있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의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설명을 안 하자니 이해가 어렵고 그래서 이해를 도모하자니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100% 그렇게 또 접근할 수는 없는
이제 요 고충을 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렇게 확장을 시켜드립니다. 요거를 예, 이해를 쉽게 위해서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려왔지만 이제는 이거를 이게 현실의 생활에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 거울도 마찬가지죠. 이 경계면에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도모하는 거예요. 예, 거대한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이 거울도 안 보여요. 현실이 필름이다. 필름 보입니까? 안 보이죠. 현실이 거울이다. 거울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 특성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 속성을. 그 속성이 이 내 현실에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겹쳐져 있는 거예요. 다만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민한 분들 또는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신 분들, 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그리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고 그 차원인 거예요. 자, 요걸 좀 이제 확장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형상과 그림자 얘기할 때 이건 형상인가 이게 그림자인가 이런 쪽으로 빠져들면 또 길을 잃어요. 용어에 묶이지 마시고 개념을 이해하시고 관계를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형상과 그림자의 관계는 가능태 공간, 에너지 차원에 있는 이중거울의 법칙 이런 것들을 상정을 했을 때 내 물리적인 현실에서 내 의식 안에서 나의 실제적인 구현된 현실에서 앞으로의 구현될 현실, 미래 프레임, 앞으로 나타날 내 모습 이런 것들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또 계속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책의 내용을 읽으면 되겠어요.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항상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일단 135페이지 제목 바로 밑에 이야기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저도 하고 싶은 얘기인데 사람과 사건에 그 어떤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고 손을 등 뒤로 감추고 너희 자신만을 통제하거라. 이게 뭡니까? 펜듈럼과 맞서 싸우지 말아라 그 얘기죠. 여러분들은 멈추는 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멈추는 거. 일단 멈춤만 성공해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악화되진 않아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에 직접 손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펜듈럼 현실은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져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죠.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확 질러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유혹입니다. 속지 마세요. 현실에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136페이지 너희의 의식을 조작하려는 좀 더 우월한 달팽이들이 너희를 밟고 올라설 수 있다. 특히 시나리오에 의해 권력과 언론 장악력을 부여받은 달팽이들이 그럴 수 있지. 그러니 더듬이를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너희를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작을 하는 자가 될 거냐 조작을 당하는 자가 될 거냐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조작을 하는 자가 됐을 때 우리는 사람을 조작하고 조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의 현실, 나만의 세계의 층을 위하여 이러한 그림자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 현재 프레임에서 등장인물의 의식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죠. 맨 밑에 아주 욕심 많은 달팽이들이 각성한 정도나 시나리오에 따라 너희의 벡터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바꾸려고 한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조작을 해서 펜듈럼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기준을 세우고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겁을 주고 그리고 그 부여된 목표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를 채찍질하고 또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길들이는 거죠. 그걸 습관이라고 그러죠. 길들이게 만들죠. 길들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 방향을 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누구 목표냐 이거. 내 목표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를 세우더라도 취직 목표가 아니라 대학 목표가 아니라 결혼 목표가 아니라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데도 여러분들은 조작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평생을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잘못된 문화
일평생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런 것들을 위하여 사용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면 내가 한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다고 그러죠. 자발적으로.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상당 부분은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펜듈럼의 개념, 속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용당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용당하는 거예요. 참 바보같이 어리석게도.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타프티가 말하는 이 달팽이들아 하는 표현을 수긍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그러니까 제발 그만 속아라. 그만 놀아나라. 왜 자신을 괴롭힙니까? 여러분이 잘못이 아닌데 자기 탓하고 괴로워하면서 상담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깨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워지고 진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펜듈럼 시스템 안에서 상담을 하면 뭐가 돼요? 그냥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달래주고 격려해주고 그럼 다시 힘을 얻어서 또 결심해서 살아보고 조금 성취하면 좀 뭐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큰 프레임은 안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게 안 바뀌면은 제자리에 그냥 그 구조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구조 안에서 병 주고 약 주고랑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약을 먹었으면 약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약이 필요해져.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제가 원했던 어떤 바램이랄까? 뭐 이런 게 막연하게나마 예전에 그 학창시절에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상담 필요 없는 세상을 위해서 상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물론 상담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지향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뭘까요?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존감 회복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면아이 달래주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조금 좋은 얘기 해주면 기분 좋아졌다가 그게 사라지면 또 울적해졌다가 그 구조에서 못 벗어나시면 이 트랜서핑이고 뭐가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트랜서핑 1.0 버전에서 펜듈럼 제발 펜듈럼 중요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인식하는 순간 내면의 문제든 밖의 문제든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희일비할 일이 없어져요. 사실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요. 좀 이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잔소리 좀 했고요. 137페이지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벡터를 통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조작이다. 조작은 누군가가 길을 잃게 만들거나 거짓 가치나 거짓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나 약점을 가지고 노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비열하죠. 거울의 원칙은 벡터를 건드리지 않고 반대로 벡터에 도움을 주지만 조작자는 반대로 너희를 끌어내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작하는 거, 나의 현실을 조작하는 것은 벡터에 도움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에너지를 오롯이 나의 목표를 위해서 쓰게끔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상대방이 상대방을 향해서 그의 에너지를 그의 목표를 위해서 쓰게 도와준다면 이것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프레일링과 같은 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트랜스퍼가 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조작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의 에너지와 그의 목표 방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방향을 틀게끔 속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 일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거라. 이거 밑줄도 한번 구셔야 돼요. 볼틱책으로 돼 있긴 한데 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일이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누가 이득인가? 이거 누가 이득 보는 건가? 누구를 위해서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펜듈럼 조직에서 일하면서 펜듈럼을 인식하고 일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펜듈럼 없는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나 펜듈럼을 인식을 못하면, 물론 모든 펜듈럼이 파괴적인 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나 또 개개인에게 그러한 펜듈럼이 미치는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조종까지 안 하는 펜듈럼 안에 있더라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으면서 펜듈럼과 조화롭게 유지가 되면서 나는 거기 걸려들지 않으면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현실은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영화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거울이다. 그래서 영화라는 단어에서는 필름과 시나리오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거울이라는 단어에서는 형상과 그림자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거대한 거울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형상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정한 형상이 그림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그림자가 형상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흉내내거나 사실은 아니지만 맞는 것처럼 흉내내어 그림자를 형상으로 바꿀 수 있다. 139페이지 너희가 진심으로 행동한다면 현실도 진심을 가지고 이 모든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얘기하는 되자 타임, 그죠? 되자 타임 이거 한번 진짜 해봐야 돼요, 그죠?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죠. 이 거대한 거울과도 같은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인 것처럼, 마치 된 것처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이 거대한 거울의 현실도 그것을 고스란히 형상으로 되돌려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표의 심상화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심상화하는 것을 또 동시에 뭐예요? 이 현재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림자, 일종의 그림자 놀이, 게임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이제 허언증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허언증, 망상, 비현실감, 이거랑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강한 심리적 에너지를 가진 것을 전제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이 부적응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이런 걸 접해가지고 하시면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 이걸 구분 못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단계가 있다. 단계가. 정규분포상에서도 정상 범위가 있고 부적응인 이상 범주가 있고요. 그 다음이 초월 범주예요. 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정상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하나는 진정한 초월이고요. 하나는 부적응 이상 심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고 굉장히 큰 격차가 있고요.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신 분들은 이 비현실적인 거 붙드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셨죠? 요거를 보충을 해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내용에서 다뤄드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조작한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뭘 조작하냐? 현실을 조작한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현실, 나만의 세계의 층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또 나의 모습, 나의 버전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무엇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그럴 때 이 그림자를 내가 조작하는 게 되는 거고, 이러한 그림자가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실제하고 구분을 못하다가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울놀이, 그림자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울의 특성을 이용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